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7월 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도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존 순서에 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특징주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역시 시황 이런 순서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먼저 모나미를 골라봤는데요. 모나미는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 기대감 그런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문구 쪽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쨌든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250원, 2,950원 이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손절 10% 잡고 수익은 15%, 20%이 정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이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솔 PNS입니다. 한솔 PNS는 이번 주에 하락한 종목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상승할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흐름이 계속 나왔었던 적이 있죠. 이렇게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움직였었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지금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한번 좀 1600원 정도면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1600원 그리고 1600원 그리고 155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역시 손절 10% 수익은 플러스 15% 2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쭉 빠지는 상황입니다. 상승할 때도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그것 빼놓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조정을 받았네요. 기술적으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정도까지 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주는 인버스. 자, 인버스는 저번 방송에서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에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기회가 왔었어요. 6,800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었던 기억인데요. 어쨌든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 왔었어요.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고 또 분할 매수 100원 단위로 한 3차까지 분할 매수 아니면은 1차, 2차 200원 단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인버스는 지금 정도면 들어가 볼만 해요. 왜냐면은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 인버스도 있죠. 근데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안 왔어요. 사실 이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를 추천을 했다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하락하면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7,400원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했는데 코스피를 따라갔으면은 한 7,2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미 추천을 했었어요. 그 가격에. 근데 안 왔어요. 코스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이 조금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코스닥 쪽에 인버스 들어가기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덱스 인버스는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들어가시고 아래에서 한 번 정도 혹시라도 오면 분할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는 하락했죠. 지난주 금요일이 2130이었기 때문에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이 그동안 쭉 이제 흐름이 안 좋았던 게 결국은 제약업종이었었거든요. 제약 보실까요? 바이오가 워낙 약하니까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왔었죠.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이 조금 나왔고요.
자, 한번 잠깐만요. 이게 이제 코스닥 쪽에 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업종은 아닌데 바이오가 많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뭐 HLB 이런 종목들 그리고 헬릭스미스 다 이게 바이오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티슈, 코오롱 티슈지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제넥신, 휴젤 다 바이오인데 이런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전부 다 약했었죠. HLB는 뭐 한가하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HLB 지금 나오네요.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번 주에는 좀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서 코스닥이 조금 반등했죠. 금요일보다는 나았죠. 그런데 여전히 약해요. 이게 뭐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추세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지금은 갑자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뭐 호재가 발생해서 급등한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코스닥이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코스닥 쪽에는 약간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소폭 정도 뭐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코스피죠.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재밌죠. 이번 주는 월요일날 급등 후에 조정 그리고 쭉 빠졌어요. 수요일에 하락.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해외 증시를 한번 보실까요? 화요일 미국 그 화요일에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 전날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니까 한국이 크게 이제 혜택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장중에는 좀 더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코스피에서 크게 매수하는 흐름도 아니고 역시 매도하는 흐름이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역시 그 수요일에 같이 매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많이 매수한 게 아니었었고요. 개인이 매수를 했겠죠. 예,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월요일을 보면은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개인이 선물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9천 계약 넘게 매도를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부합권에서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에 급등 출발했는데 왜냐하면은 해외 증시를 보면은 금요일에 급등이 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 급등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결과도 1% 넘게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 S&P 500 다 마찬가지예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가. 분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자, 시가는 강하게 출발했는데 쭉 빠졌었죠.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어요. 장중에 만 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뭐 조금 그나마 좀 버텼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급락해 버렸어요. 초반 이후에. 삼성전자가 최근 고점을 찍었죠.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거의 20%를 차지하는 종목이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수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뭐 수요일에도 삼성전자가 좋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분봉 차트가 이번 주 코스피의 분봉 차트를 거의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좀 회방을 놨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는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이번 주에 보면은 자,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목요일에 12,000계약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목요일에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좀 눌려 있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크게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자, 1%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적당히 0.6% 정도 반등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죠. 삼성전자가 많이 차지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결과는 이렇고요. 코스닥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은 결국은 제약업종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한 5월 8일 정도부터 매도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안 좋았죠. 5월 말까지 좋지 않다가 또 조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3만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가 쭉 이제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이제 3만 계약 가까이 좀 매수를 2만 3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 6월 5일부터 쭉 매수가 들어왔었죠.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은 6월 5일이면 이날이지 않습니까? 6월이 이날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할 상황이에요.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272선 이 정도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쭉 빠져버리면은 단기에 매수한 세력들도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월요일에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선물로 보면은 281, 그리고 저점이 272.65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8포인트가 넘게 좀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 등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여기 이제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고점에서 조금 이제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쭉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버티면서 약간 더 횡보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만기주라는 게 변수예요. 만기주는 보시면은 이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시장. 전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추세적인 흐름이 이 어떤 그 한 방향으로 강한 흐름이다 그랬을 때는 장중에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오거나 또 하락하거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기주는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을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이제 야간 선물이 1.6%나 빠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실까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10에서 끝났는데 아마 2090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것 같아요. 예, 장중에.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안 빠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건 이제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수급적인 흐름도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2090 뭐 이하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랬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2100선 이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월요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은 좀 이제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월요일에 지금 209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쭉 그냥 밀려버리면은 선물이 뭐 예를 들어서 5포인트 이상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그때는
수요일 정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쭉 밀려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뭐 2053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월요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월요일이 하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을 때는, 그때는 다음 주에는 좀 그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2100선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등락이 거듭하는 수요일 정도까지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오히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목요일에는 좀 낙폭이 클 수가 있으니까 목요일이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에 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주는 혼조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목요일은 아무래도 만기일이니까 만기일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도 초반에는 혼조세 후에 후반에 이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선물 쪽의 어떤 최근의 흐름,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밀리는 것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 좀 버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정확한 건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 돼봐야겠죠.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또 이제 금요일에 야간 선물이 밀려놓은 상태라서 월요일에 시가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선물로 치면 한 3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장 초반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런데 역시 뭐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일본 쪽에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게 폴리이미드하고 리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 세계에서 생산량의 90%를 일본이 차지해요. 그리고 에칭가스는 70%입니다. 중요한 건 순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에서 조금 이제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순도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 쪽을 지금 현재로서 써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내에서 뭐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그 미세한 공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순도 차이가 나다 보면은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산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자금 수요가 많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너무 낙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본 쪽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가동하고 뭐 연 1조씩 투자를 해서 소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연 1조를 투자하든 10조를 투자하든 100조를 투자하든 그 개발할 수 있으면은 개발을 하겠죠. 충분히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동안 안 됐으니까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 SK. 자, 이런 데도 계열사들이 뭐 관련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뭐 SK 쪽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관련 소재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 어떻게 그 소재 산업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왔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 뭐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그 소재 그 어떤 제품의 차이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너무 좀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뭐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할 수도 있어요. 일본, 솔직히 일본 얘기하면은 진짜 그 정말 상대도 하기 싫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 뭐 역사를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일제 그 강점기 때 36년 동안 얼마나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그 감정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리적인 부분하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으로야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본 정말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역 그 규모들을 보니까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인 게 일본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소재 쪽에 워낙 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서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10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 그 내수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예요. 인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 규모에서 한국하고 차이가 상대가 안 되죠. 한국은 무역이 무너지면은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상당히 중요하죠.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정부나 이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미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본 쪽에 일본이 한국에 이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히 지금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해서 그 아베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쪽에서 보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한국한테 가장 그 일본은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 때처럼 서로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뺏고 그러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결국은 그 경제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일본하고 지금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더군다나 중국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중국 쪽이 한국을 도와줄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왜 한국을 도와줍니까? 전혀 도와줄 일이 없죠. 자기 나라 일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자국 이익 우선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서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현재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수익 나가지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수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이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가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시장은 다운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운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그 흐름 자체가 더 좋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일본하고 지금 상황을 예전에 일본하고 중국의 히토류 관련 그때 이제
어딘가요? 섬 하나 가지고 이제 싸웠었는데 히토류 관련 그런 것과 비교를 하던데 일본이 50% 정도 그 90% 정도를 중국에 의지를 하다가 이제는 50%까지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히토류하고 이 반도체 소재하고는 다르죠. 이건 기술력이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금방 이 생각도 바뀌고 뭐 그런 겁니다만 일본은 바뀌지 않아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 갑니다. 얘네들은 아주 그 지독하고 계획적인 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뭐 아베 입장에서도 계속 한국 쪽을 자극하고 대립하는 게 좋죠. 아베를 지지하는 게 결국은 우익 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베는 나름대로 자기의 노선을 좀 명확하게 좀 뭐 아베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데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이 정말 그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뭐 이런 기술력에서도 앞서가지고 정말 일본을 좀 짓누르고 좀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면은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한국이 그런 위치가 아직까지 아니에요. 반도체 세계 1위? 근데 그 1위를 만드는 소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부디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가뜩이나 경기 흐름도 좋지 않고 진짜 국민들 지금 살기 팍팍하거든요. 뭐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난리가 아닌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금 감정적으로는 일본하고 뭐 맞대응해야지 그렇게 뭐 불매운동하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은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그때 뭐 경제 보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일본과의 문제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다. 그리고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지금 고점인데 얘네들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면서 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죠.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선물 수급만 그리고 다음 주 또 특히 만기주니까 선물 수급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장중 그리고 일봉상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은 5G나 일본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5G는 조정받은 종목이 많아요. 그 정도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한 주 만기주니까 등락의 폭이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잘 관찰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황 말씀드렸는데 잘 맞기를 바라고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7월 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녹화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항상 그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실 것 같아요. 시간도 아무래도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녹화도 안 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없었던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녹화로 해놓으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요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